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시간이 20분이죠. 네, 20분이라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야 되는데 AI가 특정 기술이나 특정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이건 뭐 인쇄술 혹은 전기에 버금가는 기술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2021년 NSC AI 미국 정부 산하의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것이 AI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경쟁력을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세계 1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의 내용이었고요. 지금의 미국의 움직임은 저 보고서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고 1년쯤 지난 시점에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역시 전 세계 240억 방문 횟수 중에 대부분은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억 회. 그에 비해서 구글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같고요. 작년 연말 기준은 2억 5천만 방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 생성 AI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순서를 매겨봤더니 1위는 미국, 뭐 당연한 거고요. 중국이 없습니다. 중국은 챗GPT도 막혀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막혀 있고, 그러니 카운팅을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쭉 내려갑니다. 일본이 한 9위, 7위 정도 되나요? 네, 7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위권 내에 한국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실제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네이버의 클로바 X를 사용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비중 한 70-80% 정도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일상생활에 혹은 업무하는데 이용하면서 정말 나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됨을 느끼고 있다. 그 정도로 잘 쓰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5분 정도. 네. 손 드신 분 대비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자, 어딜 가더라도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70%는 손을 드세요. 첫 번째 질문에. 근데 두 번째 질문에 5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생각보다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입니다. 생성 AI 기술 경쟁력 그리고 산업 생태계도 나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이 안 돼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많은 산업과 일상생활에 확산되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확산을 위해서 정부, 기업, 학교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쓸 때는 글 쓰는 AI, 글 잘 쓰는 AI가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느냐를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2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AI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상생활 혹은 실제 업무에서 바로 생산성 혁신에 쓰려면 저 두 번째 단계, 즉 도메인 전문가들이 상당히 양질의 데이터를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양질의 데이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가 잘 돼야 한다.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쓸만한 AI가 만들어진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한번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서비스로 운영하고 활용을 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점점 더 쓸만한 AI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제대로 동작을 해야지 실제로 산업에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의 트렌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멀티모달, 즉 글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것들이 된다 수준을 넘어서 고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실제로 쓸만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올라가고 로봇에 연결되는 것들 많이 사례가 나오겠죠. 이미 스마트폰에는 올라간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일자리에 녹아들면서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기술을 통해서 기능을 해결하는 것,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세계에서 사업적인 성과, 사회 문제 해결로 풀어나가는 케이스들이 올해부터는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역시 온디바이스부터인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GPT-4V에 대항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나노 버전이었습니다. 매개 변수 18억 개짜리 모델. 낸 이유는
구글의 픽셀 폰에 올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제미나이급의 AI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지만 역시 열과 배터리 문제, 즉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스펙의 문제로 인해서 바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올릴 궁리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작은 모델을 만들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이 스마트폰에 생성 AI를 인터넷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다음번 스마트폰의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구글에 찾아가가지고 전에 얘기를 했겠죠. 다음은 실세계에서의 가치를 만들어내기입니다. 오픈 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로 구성이 된 기업이죠. 2, 3년 전만 해도 200~300명의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 헤드카운트 직원 수 기준으로 보면 1230명이라고 하는데 저 1200명이 다 연구자 아닙니다. 한 70% 이상은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왜 이렇게 연구자들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나?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기술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 프로덕트가 되어가면서 GPT 스토어 같은 것들 있죠. 챗 GPT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의 직업을 열게 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AI에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겠죠.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성 혁신에서 오는데 그 규모가 적게 잡아도 2조 6천억 달러, 많게 잡으면 4조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관리, 마케팅, 세일즈, 소프트웨어 개발, R&D. 그리고 이 영역들은 사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저기 로우죠. 네, 행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산업들이 각각의 항목들에서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산업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 생성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혁신의 원동력은 역시 생성 AI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생성 능력을 통한 자동화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모두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특정 부분을 자동화를 함으로써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역시 어떤 직원들 교육도 필요할 거고 내부 프로젝트 돌리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1월 기준이에요. 실제로 생산성 혁신 사례가 보성 컨설팅 그룹에서 있어서 GPT를 사용한 그룹이 GPT를 사용하지 않은 컨설턴트들에 비해서 무려 생산성이 능력이 50% 이상 등장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도태되기 딱 좋겠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직군을 보자면 이렇게 8개의 업무 절차를 모두 사람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분들은 여기 숫자가 0보다 큰 버그 보고서 작성이나 버그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테스트 케이스 준비하는 저런 것들은 AI에게 맡겨서 자동화를 하고 AI가 하기 힘든 문제 정의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에 본인의 역량을 집중 개발하는 것. 그래서 AI에게 시킬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가름을 타는 게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 잘하는 방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얘기를 하죠. 생성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면 어떡하냐? 일자리 대체는 여기 있는 일련의 모든 절차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일자리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간중간 자동화 포인트가 있고 저 자동화를 어떻게 잘 달성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 해외 주요 국가들 정부들이 투자 레이스를 펼칩니다. 젠슨왕 데이터 주권, AI 주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미국 정부가 인텔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삼성 TSMC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또한 소프트뱅크에 680억이라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슈퍼컴퓨터 사라고 줍니다. 일본 자체 초고대 생성 AI 경쟁력 확보하라는 거예요. 프랑스도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22억 유로를 지원을 하면서 열심히 성장을 도와준 결과 오늘날의 미스트럴 AI 같은 강력한 기업이 생길 수 있었죠. 특이한 건 중동입니다. 중동은 일단 묻지마 GPU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UAE 같은 나라는 미국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고,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 중간에 어딘가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중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이 생성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많이 왔느냐, 거기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가 만든 AI는 자연스럽게 북미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영어, 문화권 편향된 AI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 같은 것들이 영어, 문화, 북미 문화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동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AI를 그 나라 국민들,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서 컨텐츠에 노출됐을 때 그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종속 이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클로드 3를 만들었고 정말 강력한, 사실상 AI 스타트업 넘버 2라고 할 수 있죠. 클로드 3만 해도 GPT-4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AI 안전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모토가 AI 세이프티예요. 그런데 그 모토는 미국에만 해당되나 봅니다. 자, 이런 요청을 하면요, 북한식 문화로 바꿔달라 그러면 남조선 원수들의 책동에 맞서서 북한 사고 정치 기준으로 컨텐츠를 잘도 만들어 줍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 지역의 정치 문화에 대한 고려가 1도 없는 거고요. 이건 차라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일베 같은 것들을 긁어다 학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베 스타일로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으로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네이버 서비스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큰일 날 일이죠. 자,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마3입니다. 라마3가 발표되고 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라마3를 활용해서 추가 한국어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라마3가 강력하긴 한데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독도 어느 나라에 했다냐 물었더니 베트남에 했다가 중국에 했다가 일본에 했다가 한 번은 한국이라 할 만한데 끝까지 버팁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네. 그리하여 소버린 AI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2021년 5월 달에 전 세계 세 번째로 발표를 하면서 나름의 개발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생태계를 만들어 왔고요. 현재 2,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그리고 외부 기관이 저희 API를 쓰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바 X가 작년 8월에 공개를 했을 때 저희 많은 분들이 한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영어도 GPT 3.5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작은 모델도 함께 내놨어요. 여기에서는 HCXS라고 되어 있는 저 모델인데 저 모델이 GPT 3.5에 비해서도 훨씬 크기가 작은데 한국어 경쟁력이 훨씬 더 뛰어나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비용 관점에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 대시라고 하는 프로덕트로 저희가 출시를 해 놓았습니다.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시고요. 글 쓰는 AI 관점에서 끝나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현실 세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자, 블로거, 그다음에 광고주,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툴을 제공할 거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거냐죠. 이 생성 AI를 통해서 생산성 혁신을 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더 잘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제품 라인업으로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바 X, 즉 챗GPT와 같은 서비스인 클로바 X는 그냥 글 쓰는 서비스를 넘어서서 스킬을 통해서 외부의 앱들, 그러니까 네이버 여행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소카 혹은 트리플 같은 앱들과 연동이 되어 있고, 원티드 와 계신데요. 원티드의 구인구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클로바 X에 물어보시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하여 뭔가 구인구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클로바 X 쓰시면서 원티드 스킬로 연동하시면 굉장히 다음번 직업 구하실 때 용이하실 거고요. 네, 제가 홍보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쇼핑도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마켓컬리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문서 업로드를 해서 대화하는 것도 가능한데 글로벌 빅테크 거는 PDF 파일, TXT 파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까지만 되는데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래 한글 지원해야죠. 아래 한글 업로드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어느 산업이든 불구하고 협업은 해야 되고 스케줄 관리는 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내에 있는 많은 자료들 탐색도 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이퍼클로버 X의 솔루션이 커넥트 X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메일로 보고서 작성 요청이 오면은 사내 외에 많은 자료들을 검색,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 초안 작성하고 표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회신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일을 위한 일 절차들을 도움을 줌으로써, 물론 중간에 할루시네이션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주일 내내 할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난다면 여러분들 업의 본질에 충실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툴입니다. 생산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클로바 스튜디오는 기업 전용 AI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하이퍼스케일 AI 개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문서를 빠르게 찾아 요약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업 전용 AI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API 연동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성 정보까지 제공하는 똑똑한 AI 서비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보안이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면 외부에서 여러분들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민감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별도의 익스클루시브 존 혹은 유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드리는 옵션도 제공을 합니다.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편향된 정보나 혐오 정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2021년 상반기부터 안전팀을 운영을 하면서 꾸준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확장으로 외부에서 더 많이 공격을 하는 챌린지, 경진대회를 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모델을 공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고, 저희 모델 안전하게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부분도 중요해서 저희가 학습 인프라 관점에서는 인텔과 함께 엔비디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우디 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국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과 스타트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추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역시 GPU를 쓰니까 많이 드는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마하1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모두 논문 발표를 통해서, 탑티어 컨퍼런스 논문 발표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논문이 많은데 스탠퍼드 애들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누락시켜가지고 한국에 파운데이션 모델 없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고치라고 했더니 고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생성 AI 시대에 많은 기회들이 생길 텐데, 여기서 AI 기업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많은 파트너 기업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 기회를 함께 잘 살려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생태계 전략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트너 기업들의 역할입니다. 이 기업들과 이 레이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정학적 위치 잘못 잡아서 우리나라가 반만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AI 중심으로 미중 관계, 중동과 중국의 관계, 특히 GPU 확보를 위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찬스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자, 중국이 중동에서 GPU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GPU 수출을 중동에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중동에 가서 함께 만들고 공동 개발, 공동 운영, 아랍어 중심의 생성 AI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걸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성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나 표현된 혐오 콘텐츠, 얼라이먼트 문제 등의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로 찬찬히 풀어나가야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것들 때문에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의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교육적으로 풀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AI를 활용하지 않아서, 제대로 확산이 되지 않아서 AI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돼서 종속이 돼버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로 해서 바로 밸류로 이어지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저기는 생성 AI가 워낙 잘 만들어진 모델이어서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도메인 전문가들이 데이터의 양을 조금만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도 저 생성 AI가 기본 바탕이 워낙 강력하니까 얼마든지 혁신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자, AI와 함께 살아갈 때 AI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이거 하나, 많이 사용해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자, AI가 사람은 대체 안 하겠지만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된다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